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6.6%, 수익금 마이너스 약 237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30%, 수익금 마이너스 약 1082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57%,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428만원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금리 상승 압력은 물론이며 최근 실업률 상승과 미국 GDP 성장률 둔화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 500의 시장폭, 즉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 비율입니다. 현재 이 수치는 약 48%입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와 역사적으로 이 숫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시장폭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는 500개의 기업이 들어있음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 바로 시장폭입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기업 중 300개가 200일선 위에 있다면 시장폭은 60%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지표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몇 개의 대형주만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S&P 500 연평균 시장폭과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시장폭 40% 이하 구간, 50%에서 60% 구간, 70% 이상 구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2022년, 2008년, 2022년은 시장폭이 모두 40% 이하로 S&P 500 역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37% 하락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음 2011년, 2015년, 2018년, 2020년의 시장폭은 50%에서 60% 수준으로 S&P 500은 방향성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2013년, 2017년, 19년, 2021년을 살펴보면 시장폭은 70% 이상이며 당시 S&P 500은 22%에서 32% 수준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시장폭을 기반하여 매우 중요한 패턴이 보입니다. 80% 이상은 가열 상승장, 70% 이상은 강세장, 10에서 60% 사이는 중립 구간, 40에서 50% 사이는 약세 초기, 30% 이하는 베어 마켓입니다. 즉 4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 내부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 사례를 참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이벤트를 참조하여 다가올 하락장과 상승장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간단히 2000년에서 2025년까지 하락장과 강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장입니다. 첫째, 2022년 닷컴버블 붕괴 당시입니다. 시장폭은 연평균 약 32%이며 S&P 500은 마이너스 22% 하락하였습니다. 기술주 붕괴와 함께 시장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둘째,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시장폭은 연평균 약 28%, S&P 500은 마이너스 37% 하락하였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셋째, 2022년 금리 쇼크입니다. 시장폭은 연평균 약 35%, S&P 500은 마이너스 18%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성장세가 크게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시장폭이 40% 아래로 내려간 해는 대부분 하락장이 발생하였기에 이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세장입니다. 첫째, 2013년 미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 당시입니다. 시장폭은 연평균 약 78%, S&P 500은 32%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시장에 공급하며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둘째, 2017년 글로벌 경기 동반 성장기입니다. 시장폭은 연평균 약 79%, S&P 500은 22% 상승하였습니다. 이때 강세장이 왔던 핵심 이유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제가 동시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발표되며 기업 이익 증가 기대가 커지며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코로나 이후 유동성 폭발 시기입니다. 시장폭은 연평균 83%, S&P 500은 29%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미국 정부와 연준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던 시기입니다. 또한 코로나 봉쇄가 어느 정도 풀리며 소비 증가 및 기업 실적 역시 증가하며 시장 전체에 강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폭이 70% 이상의 강세장 사례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확대, 경제 성장 회복, 기업 실적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며 강력한 상승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폭을 기반한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시장폭 수치는 약 48%입니다. 이 수치를 과거에 기반하여 본다면 약세장 초기 구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비슷했던 시기를 보면 2011년, 2015년, 2018년이 지금과 비슷했던 시기이며 당시 시장은 대부분 횡보하거나 중간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 구간은 30% 이하 구간으로 현재 시장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S&P 500의 시장폭은 약 48%입니다.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베어마켓 직전은 아니지만 약세 초기 경고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즉 시장은 아직 붕괴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종목이 이미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미 2022년 하반기 챗GPT 등장으로 상승장이 4년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 시장폭이 40% 아래로 내려갈지 다시 60% 이상으로 회복할지 방향을 맞추기보다 적절한 현금을 유지하며 평소 투자를 희망했던 기업이 좋은 가격대로 내려온다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ARM, 로빈후드, 아마존 이 세 가지 기업을 계획한 시점에 맞추어 매수하다가 시장폭이 30% 이하로 진입한다면 나머지 현금 2억을 모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작은 조정에 현금을 소진하지 마시고 항상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며 장기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